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이면 벌써 5월이네요.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도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그 신고 중에서도 그분들의 환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5월이면 항상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을 하시면서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환급이 얼마가 나오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요. 환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건 이미 확정이고 얼마의 환급이 나오냐 이런 맞아요. 꼭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정답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리랜서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프리랜서 분들의 소득 구조는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주분들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3.3% 종합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대가를 받으시는데, 사업주분들은 그 원천징수된 3.3%의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납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계속 3.3%씩만 세금을 납부하시다가 이제 다음 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전체 소득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과 1년 동안 3.3%씩 뗀 금액들의 합계액 비납부대액의 세액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좀 더 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비납부된 3.3% 모인 세금이 훨씬 더 크다면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환급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좀 더 크다면 이제 세금을 좀 더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프리랜서분들은 아시다시피 비용으로 털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일반 사업주분들처럼 재고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계산할 것도 없고 임차료로 낼 비용들도 없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소득이 크고 그에 따라서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환급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한 3, 4년 전, 17년도 정 17년도에 이제 Y 세무사님이 한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로 굉장히 유명하셨었잖아요. 난리였죠. 네, 그때 제가 보험하시는 분들,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을 제 세무 대리를 좀 맡았었는데, 그 와이땡 세무사님 그 조사 나온 거를 또 오신 거예요? 그 조사자가? 그 납세자가. 그렇죠. 그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그 납세자가 와가지고 납세자가 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11년도부터 한 16년, 15년도까지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17년도가 아마 대응한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때 대응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가공 경비, 없는 경비들, 뭐 예를 들어서 형광펜을 몇 천만 원씩 샀다든지, 학원 강사인데. 학원 강사인데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강사인데 뭐 형광펜을 하신다든지 뭐 A4 용지를 몇백만 원씩 사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금액이 높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한 가공 경비들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환급 조사가 나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보통 기본 억 단위로 좀 추징세액이 나오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환급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실 게 아니고 본인이 왜 환급 나오는지는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리랜서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안 걸려 라고 하시는데, 2017년도에 걸린 것처럼 당시에 어떻게 걸렸는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면 그 세무사님께서 종합소득세 한 신고서 중에 500개를 표본을 추출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국내 접대비가 대부분 1,196만 원으로 모두 똑같이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 기부금 항목도 500명이 모두 영원으로 모두 공통되게 신고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국세청이 똑같이 했구나. 네, 이건 붕어빵 신고서로 약간 만들어진 신고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분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전수 조사를 해본 결과 약 3천억 원의 추징세액이 발생을 했고, 이 안건을 제시한 조사 공무원님이 이제 3천억의 추징세액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여러 지인들로부터 많이 문의도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딱 느꼈었던 생각은 이게 성실하게 세법의 테두리에서 절세 전략을 검토해서 제안을 주시는 세무사님들이 많은데, 뭔가 세무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허위 기장 신고해주고 수수료나 받아 챙기고 이런 느낌처럼 좀 받아들여져서 그때 참 안타까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출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경비 수용 넣고 하면 뭐 어때? 이런 수익 금액이 낮은 사람은 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익 금액이 낮다고 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세 통계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 사업자 조사 실적인데요. 2019년도에 조사 인원 수가 4,662명, 그리고 그에 대한 부가세액이 무려 1조 6천억.
많이도 벌었네요. 그런데 수익 금액 규모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1억 이하자도 235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약 5% 정도의 이제 범위 내에 섞여 있는데, 이렇듯이 수익 금액이 낮다고 해서 조사 대상자 선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235명의 부가세액을 보니까 무려 3,470억입니다. 즉 1인당 14.7억 원이 부과가 됐다는 얘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35명에 3,470억? 그럼 14.7억인데 매출이 1억 정도도 안 했는데 부가가 14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매출 누락이나 이런 거를 빼고 본인이 그냥 단순히 신고한 그 수익 금액으로만 통계낸 자료입니다. 즉 과세 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납세자가 신고한 그 금액 규모별로 이거 낮으니까 조사 대상자가 아니야,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세 당국에서는 오히려 수익 금액을 얼마 신고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종별로 뭐 현금 수입 업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마사지업이라든가 체력 단련, 뷰티샵, 과세 당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 매출 누락의 요인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확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업종별, 그러니까 동종 업종별 대비 소득률이나 부가율을 낮게 신고하시는 분들, 이런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 금액이 낮다라고 해서 방심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례로 작년쯤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치킨집이요? 분이신데, 치킨집을 운영하시는데 갑자기 조사 공무원들이 글이 닥쳐서 포스기에 관련된 포스기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갔다. 끝났네. 전화를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포스기가 틀렸다라는 건 정말 그분의 민증번호 뒷자리 빼고는 다 틀렸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건데, 이렇듯이 매출액이 작은 개인 사업자분들도 충분히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치킨집 같은 경우는 그 포스기 막 기름 튀어서 탁 끈적끈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역이 없다, 세무조사에는 성역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덜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더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저희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영역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세무조사 중에서 자금출처조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금출처조사를 항상 대응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좀 세금을 덜 내고 싶어서 뭐 그런 요인 때문에 소득을 자꾸 누락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는데, 그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평상시에는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신고를 하시다가 부동산 사실 때는 뭐 10억, 15억짜리를 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 뭐 5년 동안 5억 정도 벌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은 아마 10억, 15억짜리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사업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서야 되는 세금보다 오히려 가산세 또는 현금영수증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더 적정성을 파악해가지고 신고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 소중의 세무사 이게 뭐 날라왔는데 이거 좀 봐봐,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용인 즉슨 확인을 해보니까 기타 소득으로, 그러니까 연구소에 용역을 제공했는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과세 당국이 파악하기에는 이건 누가 봐도 사업소득인 것 같다. 그러니까 관련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용역의 이제 제공 행태, 즉 기타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을 하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득이라 함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은 일시적 비반복적인 소득이에요. 그래서 그 행태의 구분만 있을 뿐이지 사실 용역 가지고 구분은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익은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인정경비, 지금 기준으로 약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타 소득을 신고하고 싶은 유인이 충분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사업소득이 맞아서 그렇게 이제 과세가 됐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당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냐? 보통 금액을 보시게 되면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받기에는 좀 큰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럼 과세 당국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또 뭐 1년에 몇 회가 좀 반복적으로 어디 가서 뭐 자문 용역이라든가 강연료가 발생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사업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가 됐었던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의 소득세 신고 대리를 해드리고 있고 많이 맡아봤는데, 모든 납세자분들이 한 번 정도는 신고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신고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은 내가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얼마씩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조금 더 이제 완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한 번씩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하실 때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세무대리인분께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받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 거와 정기 거 두 개 년도를 같이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 확연히 좀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지금까지 노원세무법인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절세생활 하세요.